요즘 금리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상하이에 대한 공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우리나라에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계속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이것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한길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금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신데요. 네. 네, 어떤 각오로 임하셨는지. 일단 경제 새싹으로서 네. 부부장님께 이제 경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네. 이런 장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좀 개인의 좀 경제 생활이나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금리에 관해서 혹시 좀 생각해 두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신지. 일단은 최근에 제가 생각했을 때 대출을 쓰면서 좀 통장에 이제 대출 이자가 나가거나 이제 좀 문자 메시지 갔을 때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좀 금리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좀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는 걸까? 네네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도 요즘 금리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진짜 좀 많이 놀랍니다.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2%인데 2%에서 금리가 3%까지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3% 금리면은 낮은 금리가 아닌데 그럼 요거 정기예금 요거 해야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물가가 연 20%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정기예금에 자금을 넣을 생각을 안 하고 은행에서 돈을 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재화, 즉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너도 나도 예금을 빼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가뜩이나 많이 오르는 물가가 더욱더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3%가 아니라 23%의 금리를 기록을 해줘야 사람들의 자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은행에 머무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물가가 좀 심상치 않게 올라간다.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럼 물가가 왜 오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 대한 봉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에너지라든지 농산물의 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이 요게 마비가 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밀값 같은 게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물가가 미국 물가 같은 경우는 연 8.5%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나라도 낮은 건 아닌데 지금 4%가 조금 넘었어요. 4.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이유 중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지역은 식료품으로 이제 밀을 많이 먹죠. 근데 이쪽은 이제 쌀을 많이 먹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밀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이제 농사를 바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에 바로 밀농사가 그때처럼 나오느냐? 그게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압력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 전에 본 것 중에서 물가 상승도 보셔야 되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물가 상승이라는 게 올라오고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물가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 물가가 오를 것 같다라는 심리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상태가 꽤 오래 지속이 되면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물가는 올라간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죠. 나는 이 재화가 없는데 이 물건을 가져야 되는데 이 물건은 언젠가는 필요한데 이 물건의 값이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오른 다음에 살까 아니면 지금 살까 이거죠. 지금 사야죠. 그러면 지금 소비가 더 많이 폭발해 버리는 거죠. 물가 상승세가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기대 물가 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게 3%를 넘어섰습니다. 9년 만에 최고치로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이거를 꺾어줄 필요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도가 되게 빨라질 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미국 금리가 3%까지도 올해 연내에 3%까지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1.5%인데 네. 만약 이렇게 되면 이 차이가 좀 커질 수가 있죠. 그러면 3%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25나 아니면 2% 정도까지는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네. 요즘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요 레벨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주장이 힘을 좀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가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겹쳐지니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시장도 여기에 미리 반응을 하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 승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좀 많이 빠르게 일어났을 때 저희도 그걸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예.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요. 네. 자, 보세요. 미국하고 한국이 있습니다. 자, 미국 금리가 예를 들어서 1%고 한국 금리가 뭐 예를 들어 2%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의 매력이 높죠. 네. 근데 만약에 미국 금리가 2%고 한국 금리가 2%다. 그럼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굳이 있을까? 왜냐하면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달러를 갖고 있을 때 그만큼의 이자를 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3%인데 한국 금리가 2%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금을 빼가지고 이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금을 빼는 과정에서 원화 표시 자산을 매각을 하고 네. 우리나라 주식, 채권, 부동산을 팔겠죠. 이걸 매각을 하고 이걸 받은 돈으로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죠. 3% 이자를 받으려고. 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본 유출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본 유출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돈까지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자본 유출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입니다. 네. 근데 사실 과거에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2004년도에도 있었고 2016년도에도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았던 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자본 유출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옛날하고 좀 경제 펀더멘탈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미국하고 금리가 뒤집어지는 정도로는 막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네. 얼마 전에 이제 한은 총재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한국이 똑같이 금리를 올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냐면 미국 금리는 높은데 한국 금리가 이거보다 낮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달러를 선호할까요? 원화를 선호할까요? 달러를 당연히 선호하겠죠. 달러를 선호하겠죠. 네. 그럼 달러 값은 올라가고 원화 값은 떨어지게 되니까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의 물가를 높일 겁니다. 물가를 높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또 네.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따라서 올리냐? 억지로 그건 아닐 수 있는데 네. 아닐 수 있는데 이거 놔두면 네. 이게 환율을 건드려 버리면 뒤를 보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요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건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이제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굉장히 오랫동안 벌어져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우리나라에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는 팩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어떤 요인이든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 네네. 얼마나 더 올라갈 걸로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네. 네. 이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비슷한 자료들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선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얼마까지 갈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서는요.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금리인지
아니면 시장금리인지가 달라요. 네. 이 기준금리라는 건 이 파란색 선 요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예요. 네.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갈 것 같은가? 기준금리에 대한 말씀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전문가들이 2에서 2.25%까지 인상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요. 계속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네. 이것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준금리는 이렇게 전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거하고 또 다른 게 시장금리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는요. 7일짜리 초단기 금리예요. 네. 근데 시장금리는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네. 10년짜리도 있습니다. 여기 샘플로 2개를 가져왔어요. 여기 회색 선이요. 3년짜리 국채금리입니다. 네. 여기 빨간 선이 10년짜리 국채금리예요. 네. 잠깐만 보시면요. 우리 10년짜리 국채금리하고 3년짜리 국채금리를 보시면 한국 기준금리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와, 그러면 기준금리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더 올라가면은 이건 하늘로 솟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잠깐만 좀 보시면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금통위 때마다 결정이 돼요. 네. 올리고 내리고 해요. 근데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통위가 오기 전에 금통위 전에 막 고민들을 해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미리 금리가 이렇게 쫙 올라가서 기다려요. 선반영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미리 내려오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고 하니까 작년 중반부터 하늘로 이렇게 솟구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추가로 더 뿜은 거죠. 네. 금리가 하늘로. 그러면 실제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올라가는 거를 시장이 이미 알고 있다면 그만큼은 여기에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2에서 2.25%까지 현재 보고 있고 네. 만약에 이 정도에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장금리가 많이 달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유동적이죠.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져서 얘를 더 밀어 올리게 되면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더 반응을 할 수도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지만 미국의 물가라든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되돌아가지고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문 영향을 많이 준다. 이제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